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정철상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의 가치, 관계, 성격에 대한 답을 찾는 90년대생들을 위한 책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과 다사다난한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단단함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힘을 발견해 자신을 믿고 자기 역량을 개발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삶에서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하고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까지 결정한다. 앤서니 라빈스의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의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올바른 질문은 생각하는 방법과 감정까지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당면한 상황에서 누가 더 나은 질문을 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질문을 달리 해야 한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답해야 한다.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스스로 꿈, 성격, 신념, 철학, 삶의 가치관, 내면의 울림 등의 내적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해답을 찾으려 힘쓸 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질문의 힘. 실제로 질문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능력의 한계, 직업의 한계, 사업의 한계, 인생의 한계뿐만 아니라 역사의 한계까지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다. 인간의 모든 발전은 새로운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의 초점을 바꾸면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생각의 초점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 의외로 간단하다. 기존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울한 상태에 빠지는 건 계속해서 자신에게 우울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난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뤄도 허탈해 등의 말을 늘어 놓는다. 우울함을 벗어나고 싶다면 이 따위의 생각은 과감히 집어치워야 한다. 겉으로도 힘 빠지는 자세와 발걸음이 아니라 보다 당당한 자세와 경쾌한 발걸음을 유지해야 한다. 스타벅스 신화를 만든 하워드 슐츠 회장은 젊은 시절 온도계가 달린 깔때기 모양의 커피 필터를 파는 한 가전제품 회사의 영업 사원이었다. 원두 커피가 별로 인기 없던 시절 그는 유독 시애틀에서만 커피 필터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왜 이 지역 사람들은
유독 많은 커피 필터를 필요로 할까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시애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작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커피 원두와 여러 제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관찰하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오늘날의 스타벅스는 이처럼 작은 질문에서 출발해 그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탄생했다. 호기심 어린 작은 질문이 거대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경우다. 보다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법.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무엇인가?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인가? 행복인가?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소박하게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이 되기를 원하는가?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가? 무엇을 소망하든 우선은 스스로에게 그것들을 얻으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등의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추가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멋진 차를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성취감이나 지위, 품위 등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탐색해 봐야 한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원한다면 사랑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친밀감, 소속감, 안정감, 따스함 등을 원하는 게 아닐까. 만약 특정한 직업을 원한다면 왜 그 직업을 원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업가, 작가, 연예인 등을 꿈꾸는 이유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내면의 근원적인 욕구를 찾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상사나 동료가 문제인가? 과연 그런 주변 환경들이 바뀌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까? 불만스러운 문제들만 해결하면 근원적으로 모든 게 바뀔까? 정말 필요한 질문들은 이것이다.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원했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결과만 변하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삶의 올바른 해답을 찾고 싶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외부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깊이 있는 질문만이 보다 근원적인 해답을 준다. 결국 지금 나 자신이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남은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나만의 강점을 찾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과거를 돌아보며 자전적 이야기 기록하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중요하고 유익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 중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해 본다. 자서전을 쓴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기억해 보자.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책의 목차처럼 제목만이라도 기록해 두는 것도 좋다. 2. 지나온 경험에서 성과를 냈던 일 찾기. 경제적으로 이익을 봤던 일도 좋고 심리적으로 보람을 느낀 경험도 좋다. 살아오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기록해 본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본다. 3. 오랫동안 해온 일에서 찾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좋아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일에서 강점을 찾은 경우도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싫어한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로부터 무작정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몇 년이나 반복해 왔다면 그 속에 자신의 강점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은 무엇인가? 4.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들이 나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자. 그 속에 내가 모르는 강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물어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숨겨진 나를 파악해 나갈 수 있다. 5.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신만의 온전한 강점을 찾고자 한다면 결국 자기 힘으로 찾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내면은 울림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온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호를 무시해 버리고 만다. 그로 인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내면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성격, 기질, 성향, 마음, 심리, 의식, 초자아 등으로 말할 수 있다. 평소에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추해 보는 사색도 도움이 된다. 뭔가를 행하려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하루 5분만이라도 오로지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을 하는 것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친절하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차갑게 변할 때도 있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일도 생긴다. 그런 사실에 너무 깊이 절망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만나자고 했을 때 상대가 나 좀 바쁜데 했다고 치자. 내가 싫어서 되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진짜 바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상대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다. 실제로 상대가 싫다고 외면하면 또 어떤가? 그런가 보다 하면 된다. 실망이 큰 것은 상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실망이 컸다면 그만큼 기대도 컸다는 뜻이다. 그럴 때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자신이 준 사실만 기억하고 받기만 원하는 건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기대감을 낮춰야 만족감이 올라간다.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자아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전문성을 키우면 사람들이 절로 모이기 마련이다.
셋째, 아집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기존에 누려왔던 자신의 지위나 직위, 신분, 명예, 권력, 나이, 학력, 욕심, 고정관념 등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마음을 먼저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노력하곤 금세 포기해버린다. 나는 마음을 줬는데 반응이 없더라 라는 식이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쌓으려면 상대의 감정 괴자에 장구를 부지런히 쌓아 나가야 한다. 따뜻한 말이나 눈빛과 같은 소소한 것들이라도 부지런히 저축해 보자. 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투자와 더불어 금전적 투자와 에너지 투자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한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상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까칠하고 연약해 보여도 중심은 단단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책 아보카도 심리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